많이 차니까 역류가 돼가 막 변기통 위로 막 물이 차 올라와. 화장실 쪽에. 그럼 이 지역 전체가 다 약간 그런 좀 상황이에요? 약간 비슷하죠. 부산시가 지금 굉장히 풍수해가 많은 도시입니다. 네. 10년간 무려 1,740억 원. 우리나라 주요 도시 풍수의 피해 거의 1위. 예, 네. 단연 그것도 압도적입니다. 단연. 2016년에 태풍 차바로 380억, 네. 17년에 홍으로 16억, 3년간만 470억이니까 배산 임수가 아니라 부산은 배산 침수라고 오명이 있어요. 바다하고 부산이 접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은 해면의 높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빗물의 배수가 불량한 것들이 영향을 그렇겠네요. 네. 주요 도시 중에서 부산시의 불투수 면적률이 30%로서 서울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 부산의 홍수 피해를 본다면 지금보다 425%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재난 방지 계획이 같이 동반돼서 이것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기상 이변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렇지. 이게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이변도 처음에는 이변인 거지 네, 이변이 그러니까요. 반복되면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변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속에서 더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요인이 있다. 그 상습 침수 지역, 상습 재난 지역이라는 말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얘기일 수 있어요. 맨날 알면서 왜 또 거기 또 그러냐고. 매해 반복되고 왜 또 매해 반복되느냐. 자, 침수를 발생시키는 원인들 또 다른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홍수 대비 시설의 노후화, 네. 그다음에 용량 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산에는 현재 8,500km에 이르는 하수 관로가 있습니다. 현재요. 네. 예.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60% 이상, 5,400km입니다. 교수장님, 이런 상습 침수 지역들 따로 관리하는 그런 건 없어요? 행안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지침으로 만들었는데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예. 상습 침수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이걸 지정 고시하고 정비 계획도 세웁니다. 예. 이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거쳐가지고 행안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이 정비 계획을 검토한 후에 행안부 승인이 나면 네.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네.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져서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 예산 쪽을 입장에서 보면 돈을 주는데 이게 또 지방비가 부족해가지고 예. 돈이 또 이렇게 불용 처리가 이렇게 계속 안 쓰고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부산시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1993년부터 현재까지 50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침수 위험 지구가 31곳이고 예. 그다음에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중 이 침수지구가 62%로 사실은 가장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6개 아직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보게 되면 강서구, 대저 1구, 대저 2지구, 덕정교차로 일원, 화명동 보건소역, 화명동 양달마을, 영도구 남항지구 이렇게 있는데 자, 비가 좀 오면 좀 신경이 쓰이는 편이세요? 위험을 걱정이요. 많이 오면 어, 이 아랫방 저쪽 방 다 차이. 가게 목적이 이제 여기요. 이게요. 아, 요 여기였는데. 사시 요마지 한마디로 있으면 요 정도 네. 요 정도 사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 네. 달고 하면 타기에 네. 이 정도가 기본이지. 원래 가게가. 아, 근데 이제 이거 이거 이만큼 바지는 높고요. 이제 도왔지. 아, 개인돈 들여가지고. 그 배수펌프장 설치를 강우빈도 30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성을 두고 판단했을 때 네. 30년 기준이 적당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만 사람과 재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보다 강우 빈도를 상향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충분한 조금 늘려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먼저잖아요. 그 한 번이 목숨이 이번 먼저인데. 여름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예, 생명이 우선입니다. 작동을 안 했어. 직원이 없었을까요?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 직원이 이제 늦게 왔는데 또 문도 안 열린 거야. 중요한 거는. 점검해볼 만한 기회가 좀 없었다고 하죠. 날씨나 이런 것들. 날씨가 이제 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기회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 비가 안 오면은 가상의 시뮬레이션이라도 돌려갖고 했어야 되는데 아예 뭘 정할 수 없나요? 일정 기간 안에 계속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뭐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다녔습니까? 예. 잘 다녀오셨죠? 예. 했습니다만은 저희 수송부 출신인데요. 저희들은 그 시동을 매일 걸어봐요. 아까 걸었는데 또 걸어봐요. 왜냐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때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건 시동 또 걸어봅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조직은 그런 부분에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뭐 기운전을 계속 해보고 점검을 계속해서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고 이제는 기상 이변이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이등목은 꼭 군대 정신을 좀 살려갖고 계속 딱딱해보고, 예. 이거는 군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 잘못 꺼냈나? 근데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예,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큰 돈을 들여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는데요. 자, 아무튼 설치 기준 미달 그리고 관리 체계 부실 등등의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습 침수 구역인데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지정되지 않아서 네.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배로 답답하겠죠. 빅벙커가 직접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잠긴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네. 이래 물이 넘치는데 그 네.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우리 침대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아, 물이 집까지 예, 방까지 들어왔다. 예, 방에까지 물이 막 네. 밀리는데 여기 벼가 나는데 예. 네. 붙여놨지 요게 네. 벽 붙여놨는데 네. 요 밑에까지 올라와서 그래 저 물 올랐는데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래 물이 이 곰팡이가 피고 그때 막 이래 했댔다니까. 그러고 나서 곰팡이가 자꾸 피더라고. 침수 관련해서 보상 받으신 거는 보상은 예. 네. 총 다 해서 다 젖은데 100만 원 줍니다. 아, 집 다 젖었는데 예. 100만 원 그냥 그걸로. 예. 그 보상금이. 물이 막 확 뻘물이 좋은 물이 아니고 할기고 들어가니까 아 사람들이 전부 다 냄새가 난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 그래서 문 열어놓은 예, 거예요? 문을 항상 한개씩 기다려. 비가 오면 잠기잖아요. 뭐 예. 2017년도에도 그랬었고 그 이전에도 잠겼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던가요? 언제 또 그 올지는 우리가 항상 비만 오면 그 중요한 거는 올려놔야 됩니다. 바닥에 놓으면 안 되고. 아, 네. 예. 언제 닥칠지는 모르니까 항상 요 팻말에 조심을 하라고 써놨습니다. 아, 조심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냥 조심만 하라고. 내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물이 다 차, 여기까지. 물이 차고 들어올 때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라. 이걸 다 문턱을 올렸잖아. 이거 저 방마다. 이 문턱을, 여기를 물이 넘어요. 그게 이거 문턱을 올린 거라, 문턱을. 오직 하면은. 이렇게 저거 올리신 거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신 거죠? 그래 내가 알아서 한 거지. 이 집안에 너무 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원래 문턱이야. 이게 문턱인데 이게 문인데
물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침대도 요 도리를 올려놨잖아, 세민을. 아, 사다가 불을 끄고 네. 사다가 침대를 올려놓은 거야. 그 이래놓고 사는 거야. 저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우리가 없이 사니까 요리 사는 거지. 있게 살면 이리고 살라고 이리 살겠나? 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딴 데 가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 뭐 자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는 데까지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이 실정이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렇게 산다는 거.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동구에서는 그 침수 위험 지구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침수 위험지구가 우리는 그 자성대 아파트가 한 번씩 침수가 되는데 그런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크게 염려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침수 위험 지구로 선정된 데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예.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항상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중 펌프를 빗물 펌프를 그걸 이제 가동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해서 항상 물이 차면은 물이 빠지도록 해서 그 침수 안 되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놨고. 지형적인 문제가 좀 큰 그렇죠. 예, 것으로 처음부터 이제 그래. 보이는데요. 처음부터 그래 거기서 저지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와서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하려면 뭐 아파트를 이주를 하던가 뭐 해야 하는데 진 사람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근본적으로 순서를 깊이 판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바다하고 민물이 만족하고 되면은 어차피 물이 안 빠지니까 그 강제로 이제 펌핑을 해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그 이제 만족이 됐을 때 강제로 펌핑해도 그 용량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제 펌핑 하더라도 그 저 용량이 크면은 이제 그 이제 침수가 안 될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 지구로 선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이제 국비를 받아가서 좀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어서 지구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물을 막아도 워낙 이게 만져하고 비가 많이 오고 만져하고 겹쳐버리면 아파트 내에 그 하수구에서 연기가 또 올라오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그 지역 자성대 아파트 지역에 이게 왜 침수가 되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근데 굳이 조사까지도 필요가 없는 사항이 이제 하수를 처리하게 되면 관말지 부분이 어차피 뭐 하천이나 이런 부분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요 간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수압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를 역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위가 기압 때문에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저지대는 어쩔 수가 없는 용역이나 이런 거 안 해도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딱 어떻게 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펌핑이나 이런 거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죠. 그 청장님도 그런 상황을 보시고 처음부터 아파트가 잘못 지어졌다고 그래야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은 벌써 뭐 예산 투입해가지고 다 조치했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이주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어떤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부산 아파트 지을 때 같이 지어야 하는데 그때 못 지은 게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그 큰 건물. 예, 보고 있자니 좀 답답하네요, 네. 그죠? 예, 저희들끼리도 뭐 이렇게 얘기를 도란도란 나눴는데 좀 답답합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의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 잠깐 보면 왔다 가시기도 하고 그랬던데요. 근데 계속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인데 왜 지정이 안 됐을까? 그러면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했다면 시에서라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면은요, 상습 침수 지역은 네. 구청장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자연재해 유형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했을 시에는 시가 권고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강제 조항은 아닌 거죠. 예. 지구 지정을 하면은 행안부로부터 한 30억 정도 그 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펌프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이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구해서 시가 났을 때까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지는 뭐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말하면 많은 이유도 없네요. 그냥 뭐 여기 산 게 죄다 이런 얘기밖에 없네요. 그런 네. 느낌이 그래서 네, 답답하다고 네. 말씀드린 건데 네. 근데 이 지역엔 펌프 시설이 이미 돼 있어요. 각각 두 개에서 총 뭐 4대 펌프가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구 지정은 할 필요는 있죠. 지구 지정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맞죠. 그럼요. 지금 결과로 지정을- 나타나고 예, 있으니까요. 예. 예. 자, 이상화 교수님. 지금 저희치 저조건에서 어떤 대책을 써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어떤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있을 것입니다. 저 지역을 보면은 바다하고 닿아 있는 동천 하구에 네. 바로 인접한 전지대입니다. 네.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펌프 보완, 하수도 역류 방지 수문 이런 것들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습 침수 지역은 필로티 구조처럼 1층을 그냥 기둥만 남겨놓고 이렇게 밥상다리처럼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백년빈도 홍수에 침수되는 지역은 그 지역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조건 홍수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군요. 예. 마치 노후 차량은 폐차만이 답이듯 어떤 그런 정서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이미 저 오래된 아파트, 7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가 새로 지어지거나 그런 과정이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에 지금 주변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펌프를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게 후에 가서는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그때 가서 헛된 투자는 아니었을까 그런 계산을 하는 것처럼도 보였고 그러나 당장 주민들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또 너무 멀리 내다본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자, 내리는 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피해는 막을 수 있죠. 정창 소장님, 재난재해 막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불투 수면을 증가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네.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가지고 일시적으로 이걸 모아놨다가 이제 나중에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흘려보내는 건데요. 198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나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 네. 그 국내의 중대 규모 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월드컵 경기장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경기장 과장장에 집수를 해가지고 그걸 또 조경용수 물을 활용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 우수저류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홍수 피해도 막으면서 나중에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참 좋은 방법 같은데요. 부산에도 우수저류 시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예. 부산시에 이제 운영 중인 우수저류 시설은 네. 센텀시티 지구에 하나 있고 부산대 운동장 지구, 용호지구, 수영지구, 부산 외대지구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저 2019년에 1,263억 원을 책정해가지고 네. 6개소에서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군요. 네. 자, 이상화 교수님, 또 다른 대비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난해 부산시가 침수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침수 예상도 제작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네. 침수 예상 구역, 대피소, 대피 경로 등을 표시한 재해 정보 지도를 작성하는데요. 종합적인 큰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새로 지시하는 대피 경로를 이용하면은 단기간 내에 인명 피해 저감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의 결과는 침수의 진단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 아래서 대책이 시행되어야 재난이 덜 일어나게 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의 매뉴얼이 잘 돼서 대피할 때나 이럴 때 잘 써야 되는데 정말 우려가 되는 거는 여태까지 본 것처럼 뭐 다 열심히 해도 이게 결국은 또 캐비넷 행정처럼 그냥 할 때뿐이고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게 된다면은 이것 또한 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시설의 정비가 일단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다방면에 걸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네.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재난재해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거 더욱더 중요하죠. 네. 관련한 기금이 재난관리기금과 재구호기금이 있는데요. 자, 정 소장님, 이 기금들은 얼만큼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법정 의무 기금이에요.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는데 최저 적립액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1%를 적립하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아, 그런 거죠. 네. 부산은 이건 좀 잘했어요. 그래서 법정 금액 대비 확보율이 86%입니다. 오. 그래서 광역 평균이 79고 부산이 이제 99인데 18년도에 1,020억 원이고 집행액은 240억을 썼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잘 돼 있네요. 네, 이건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네. 이 다른 것들은 항상 안 좋은 곳에서 상위권에. 좀 있으면 안 좋은 거 나옵니다. 네, 심한 거는 아니, 그 미리 얘기하고 그러세요. 오랜만에 칭찬 좀 하는데, 부산시를. 그 사실 부산시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저희가 다뤄왔습니다만은 안 좋은 곳에서 항상 상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과역정원 평균이 79%인데 부산시는 확보율이 99%. 1,020억 원 중에 근데 집행액이 240, 왜 이렇게 조금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이게 좀 이제 있어요.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돈은 따박따박 이게 연결됩니까? 예, 돈은 따박따박 잘 모으고 있는데 쓴 비용이 이제 많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부산시가 뭐 최근 들어갖고는 그렇게 큰 어떤 본부를 설치해 갖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정도의 재해 재난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없는 게 좋죠, 일단은. 그렇죠. 네. 일단은 없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이걸 이제 다른 예산에 통합기금으로 다 빼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빌려 쓰고 다시 넣고 빌려 쓰고 다시 넣고를 재분박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절대 뺐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재난이나 언제든 가장 먼저 써야 되니까. 그럼요. 네. 예측 불허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으로 가져가서 2015년도에 감사에 걸립니다. 이게 네. 걸려서 지금은 다시 통합기금에서 다시 이제 그 감사의 찾아와서. 지시대로 네. 이제 한꺼번에 그것도 못 찾아와요. 너무 많이 빼가갖고 어. 차곡차곡 지금은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네. 그러셨구나. 네. 자, 2018년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을 쭉 아이고 이게. 근데 이 항목에 쓰는 게 맞나 싶은 게 몇 개 있어갖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보세요. 네. 광고 제작, 네. 평가위원단 수당 지급, 네.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회 개최, 홍보물 제작, 네. 재난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의 집행 등등에 쓴 예산이 12억하고 6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보면은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돈은 이게 어디에서도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려고 하면은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갖고 네.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예방이 아니잖아요. 조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돈이 남으니까 이렇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재난 이후에도 기금이 사용된 건데요. 네. 이게 그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끌어다 쓰면 네. 좀 재원이 더 확보가 되니까 네. 좀 약간 좀 일종의 이제 활용, 좋게 얘기하면 활용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같은 그런 건가? 엉뚱한 데서 추경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기금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의회가 네. 뭐라고 지적하거나 뭐나 하는 좀 약간 좀 그런 사업들을 일로 밀어놨다가. 키핑해놨다가 네. 저희 기금에서 끌어다가 쓰면 편하거든요. 30% 이하.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만 하면 돼요.
이게 결산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을 뺏기가 절차가 간소하게 예. 있다라는 게 이게 아주 이게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어떤 내밀한 부분과는 떨어져서 연구실에만 활동하시던 우리 순수한 이상훈 교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지금 교수님이 본인도 모르게 오. 네, 그러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참.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충격받게 해드리고. 이게 좀 복구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이 가장 큰 이유가 복구회사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전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불투수면 증가를 억제한다든가 네. 뭐 저류지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방은 이게 복잡하고 절차도 뭐 까다롭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 차라리 사고 나면 그때 가서 이런 심리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방보다는 예방보다는. 오히려 사고 난 거는 딱 하면 편하게 되니까. 딱 하는. 다른 예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재해구호기금, 공공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게 재난관리기금이고 네. 재해구호기금은 실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하는 그렇죠.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런 형태인데 용도의 기준을 살펴보면은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장사의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시는 이 침수 피해가 원래부터 많은 큰 지역이잖아요. 네. 재해구호기금도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어때요? 재해구호 기금이 나가려면은요, 재해구호본부가 설치가 될 정도가 돼야 이 기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규모는 아직까지 최근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부산시가 법정 비축 기금의 양이 1,000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300억까지 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비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안 나갔다는 거는 좋은데 안 나가는 걸로 좋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필요한 것에 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더위 쉼터나 한겨울에 맞습니다. 그런 이렇게 쪽으로, 예. 보온제 이런 거 정도 외에는 지금 나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접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난리가 네. 났을 때만을 기준으로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예. 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침수 피해 복구 비용 1,000억 원이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좀 더 세밀히 들여다봐서 침수 피해로부터 모든 부산 시민이 안전해지는 그날이 꼭 오길 바라고요. 오늘 나눈 얘기들 또 완전히 마치기 전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죠. 뭘로? 한 줄 평으로. 예. 네, 시작 스타트가 워낙 좋으셨거든요. 네. 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어떡하지? 듣고 하실래요?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확실히 교수님들은 준비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수해 예방과 대책 시행은 복지다. 좋은 말이네요. 고민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배웠습니다. 제가. 이 의원님? 네. 본인 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정 수장님?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실히 준비하자. 어이, 깔끔하고 좋은데? 이연타로 좋은 게 나왔어요. 이 의원님? 이제 저요? 활용 점정 빡! 이제 네, 찍어주셔야 돼요. 찍겠습니다. 네. 네. 유비무환으로 사후 약방문 막자. 오, 이것도 좋은데? 그러나 오늘의 장원은 이상훈 교수님. 맞습니다. 복지다.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활용하시면은 네, 저 굉장히 오늘 좋은 말을 이 마지막에 배우고 갑니다. 그래, 의원님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것도 이 또한 복지다. 네. 맞습니다. 아, 자, 앞으로 닥칠 재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요.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안 또한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시 더는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 재난재해를 막기 위한 일인데 사람과 관련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좀 많이 써도 좋지 않을까, 미리 써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예산 또한 또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또 부산시라고 하니까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이상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복지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좀 다양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배산 침수 부산, 이제는 이 오명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배산 임수 부산의 지위를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75억을) 넘었습니다. 약 200배 가까이가 불어난 겁니다. 아니 그게 뭐 체크하고 잘못됐습니까? 계셨습니다. 아니 그게 잘못됐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황당스럽다니까? 교수님, 의원님 공부 좀 하실 만하세요 정말. 조사 결과에는 제가 문제 제기한 것 이상으로 지금 커다랗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